반갑습니다. 제이드김입니다. 제하. 자, 비 오는 화요일이네요. 오늘은 4월 18일 저 제이드와 함께하는 LC 기출 점수 충전으로 라이브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채팅창 좀 확인해 볼까요? 아, 그렇지. 우리 로열 스튜던트 제하 오셨고요. 오늘 아침부터 비가 부슬부슬 와가지고 비가 오는 날은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뭐 모든 것에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근데 또 우리가 봄에는 또 봄비 정도는 와야 또 빠르게 따뜻해지면서 봄 햇살을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또 아침부터 비가 오면 좀 찌뿌둥하거든요. 여러분의 오늘 상태, 컨디션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오늘은 제가 예고드린 대로 우리는 15일에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5일 정기 토익 리뷰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하는 목소리 뒤로 이 약간 부금이죠? BGM이 깔리고 있는데 뭔가 좀 독특하게 좀 더 밝게 시작을 하고자 제가 음악을 좀 깔아봤는데 저한테는 좀 시끄럽게 크게 들리거든요. 근데 여러분한테는 좀 낮게 잘 깔아놨는데 또 어떠신지 평가도 좀 해주시고요. 수업에 들어가서는 음악을 꺼야 합니다. 왜? 우리는 듣고 얘기를 해야 하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짜잔. 자, 이제 음악 끄고요. 자, 1번부터 3번까지 문장들이 보이시죠? 그죠? 자, 요 문장들이 우리가 이번 15일 시험에 그대로 출제가 된 건데 어때요? 제가 바로 지난 배터리 수업에서 바로 짚어드렸던 그 단어도 보이고 여러분이 혹시 모르는 단어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Stacked on wooden crate, stocked on shelves, walking down the ramp. 오케이, 이런 표현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완벽하게 이미지가 짱짱 떠올라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자, 그러면 일단 중요한 단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은 stacked on입니다. 자, 그럼 stacked on 무슨 뜻입니까? 일단 제가 낙서해놔서 안 보이는구나. 자, 그러면 stack이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로서 무더기, 더미라는 뜻이 있죠. 같이 읽어주세요. A stack of books. A stack of books. 맞아요. 그러면 책들이 쌓여있는 더미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동사일 때는 쌓다라는 표현인데 part 1에서는 우리가 수동태로 많이 보일 것이라 BPP로 한번 봐주시죠. Books are stacked. 한 번 더. Books are stacked. 자, 여기다가 up을 붙이기도 하죠. 또 stacked하고 같은 단어로는 piled라고 하는 표현도 있으니까 같이 읽어주시면서 내 귀에 익숙하게 해놓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해석 딱 듣고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한 다음에 이게 맞다 틀리다 라고 하는 생각이 차근차근 가야 하는 거지만 어때요? 0.1초 안에 따다닥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다? 나한테 익숙하게 만들고 내가 읽을 수 있어야 잘 틀린다. 오키도키 한 번 더요. Books are stacked up. Books are piled up.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stacked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알겠어. 아, 더미, 또는 stacked up, 쌓여져 있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단어가 보이십니까? wooden crate입니다. 자, crate 하면 뭐야? 나무로 만든 박스. 지금 제가 이미지 보여드리고 있죠? 그래서 나무로 만든 박스, wooden crate 이렇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 발음하실 때 crate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약간 crate 라고 해주셔야 돼요. 크 발음이 있을 듯 말 듯 살짝 지나가면서 으까지 잘 안 들리면서 레잇 치가 들려야 되나? 그치 한 요 정도? 그죠? 그러면 crate 됐어요? 다 같이 wooden crate in the crate in the crate 이렇게 들리면 상자 안에 상자 안에 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상자 crate 했더니 다른 거 생각나시는 거 뭐 있어요? 박스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그죠? 박스인데 우리가 또 종이 박스를 일컫는 토익이 좋아하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종이 박스를 일컫는 토익이 좋아하는 단어는 이렇게 채팅창 조용하지? 오케이. 하이 스카이 K님 제하. 자, 그러면 좀 한번 올려봐 주실까요? 어떤 단어 알고 계십니까? 박스 있고요. crate 나왔고요. 그러면 종이로 만든 상자 뭡니까? cartoon. Very good. 좋아요. cartoon. 바로 나와야죠. cartoon입니다. cartoon 하면 만화가 되니까. 그죠? 우리 또 WL이 맞춰주셨어요. cartoon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죠. 그래서 종이로 만든 상자는 cartoon. 그렇죠. 우리 9711님도 아주 잘 올려주셨어요. 스담스담 잘했다. 자, 칭찬 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박스
cotton 그리고 crate 모두가 다 요런 박스를 일컫는 건데 이거보다 좀 큰 개념. 그러니까 포괄적인 개념은 뭐가 있죠? 다 같이 container. 한 번 더 컨테이너 맞죠? 자 그러면 종이로 만들었든 아니면 나무로 만들었든 컨테이너가 나오면 다 이긴다는 거예요. 알겠죠? 컨테이너 큰 컨테이너 배에다 싣는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그만 반찬통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든 용기들을 우리는 crate, cartoon 다 포함해서 컨테이너라고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이런 컨테이너 같은 애들이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이 많이 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자, 2번 내려갈게요. stocked on shelves. stock이라고 하는 단어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명사일 때는 재고 맞죠? in stock. 맞죠? 재고가 있는 이란 뜻이고 또 stock price 하면 주식이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재고, 비축물, 주식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요. 동사일 때는 채우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토익 파트 1에서는 BPP 형태로 많이 쓰여서 채워져 있다. 재고를 갖추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쓰이는 거죠. 자 그렇다면 stacked on shelves는 선반 위에 잘 채워져 있다. 선반 위에 물건들이 꽉 들어찼다. 상점들을 좀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쓰실 거예요. 문장으로 봐 주시죠. Shelves are stocked with books. 한 번 더. Shelves are stocked with books. 입니다. 자 그러면 선반 위에 책들이 가득 차 있다예요. 자 그럼 위에 잠깐 보세요. 쌓여 있다 할 때도 stacked를 쓸 거고요. 꽉 채워져 있다 할 때도 stocked를 쓸 거예요. 두 개를 굳이 비교를 해야 할까요? 그럴 필요가 별로 없어요. 이 두 개가 나오면서 동사를 가지고 쌓여 있게 아니면 채워져 있게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방점을 찍지 마시고 무엇이 쌓여져 있는지 채워져 있는지를 봐주시면 돼요. 채워져 있는 물건이나 쌓여져 있는 물건이나 채워진 거나 쌓여진 거나가 비슷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어디에 요거 가지고 여러분이 문제를 좀 풀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개의 발음 가지고 뭐지를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shelf로 나오는 거는 거의 채워져 있다 이니까 shelf가 있으면 stocked on shelves 선반 위에 채워져 있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사로도 쓰인다고요. He's stocking some shelves 뭐예요? 그죠? 물건이 빠졌으니까 편의점의 물건을 아르바이트생이 채워 넣고 있다. 한 번 더요. stocking some shelves. 다 같이 stocking some shelves. Very good. 자, 그 다음에 3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walking down the ramp. walking down the ramp예요. 자, 얘는 그치, 여러분. 바로 지난 배터리 수업에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램프 아니고 램프 기억하시죠? 이 두 개를 또 발음 가지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에 그치 등이 없는데 뭐 그리고 우리는 얘를 어떻게 표현한다? using a ramp. He's using a ramp 이렇게도 표현하고 walking down the ramp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이번엔 어떤 여자가 이런 경사로를 내려가는 사진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실력 예전에 우리가 전체적인 수업을 들으면 내용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서 또 잊어버린 건 없는지 한 번씩 확인할 수 있고 여러분의 프레쉬한 기억력을 제가 또 도와드리면서 바로 시험 보러 가실 때 점수 딱 충전해 드릴 테니까 매주 화요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시험 보신 분 있으세요? 잠깐 채팅창 확인하고 갈까요? 시험 어떠셨어요? 어떤 느낌이었는지 한 번씩 올려봐 주시고요. 이번 4월 15일 시험은 LC가 좀 어려웠다라는 중론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파트 4가 헬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파트 4가 완전 꽈배기. 그러니까 약간 뭔가를 꼰 듯한 느낌. 이게 최대한 한번 내가 이번에는 이 문제를 수험생들이 좀 못 맞히게 해야겠군 이라고 하는 출제자의 강한 의지가 보였던 문제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어려웠을 수 있다라는 것이 저는 한 파트 4 정도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파트 1에서부터 잘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램프 혹시 이런 거 모르신 거 아니죠? 자 그럼 파트 1은 이 정도 바로 하도록 하고요. 그럼 파트 2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트 2의 꽃은 뭐야?
갖다 버려 였어요. 그러면 얼마나 잘 갖다 버려야 하는지가 되는 건데 여러분 정답을 하나 고르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잘 버려서 내가 정답이 무슨 뜻인지 모르더라도 걔를 정답으로 택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파트 1과 파트 2에서 해드려야 해야 하는 일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험에도 마찬가지 만능 정답 우회적인 정답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면 만능 정답 잠깐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고자 하거든요. 우리, 그렇지. 오케이. 채팅창 한 번 더 확인하고, 네, 시작했어요. 카툰 컨테이너 등등 얘기해 주시고, 이제 팔2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럼 만능 정답은 무엇이 있다? 오케이. 모르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미팅 언제야? I don't know. 정말 회사 왜 다니는지 잘 모르겠지만 답은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I don't know 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얘는 너무나 많이 유명해졌고요. Sorry, I don't know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기도 하죠. 이번 달에도 마찬가지 출제가 되었는데 앞에 sorry 붙여서 다행이죠. 예를 들면 뭐 너 우리 이거 여러 가지 사무용품들 비축해 놓는 데가 어디야? Sorry, I don't know. 이 정도는 뭐 처음 왔으니까 뭐 인턴이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언제까지 I don't know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제이드한테 물어보세요. 대리님한테 물어보세요. 맞아요? 대리님이 할 거예요. 오케이. 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맞아요. 게시판에 붙어 있는 거 보세요. 어떤 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르겠다는 표현을 돌려찬다. 돌려 나오는 우회적인 정답에 우리는 정확하게 그런 표현들에 익숙해져야 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한다는 건 결정되지 않았어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우리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렇죠? Let me check. I'll find out. 자, 제가 어떤 말을 하면 바로 따라한다. 뭐라고요? I'll find out. Let me check. 오케이. 자, 걔한테 물어봐. 아주 좋은 얘기를 또 우리 채팅창에 올려주셨어요. 971님이. 맞아요. 걔는 제3자를 끌어오는 건데 계속 설명 들어갑니다. 확인해 볼게도 좋은 맞는 정답이 되고요. 대신에 어디를 확인해 볼 건지 또는 어디를 확인해 봐 라고 얘기하는 거죠. Check your email. 오케이? It's on the bulletin board.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웹사이트, 뭐 아니면 employee handbook 이런 것들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제가 만능 정답 얘기해서 항상 말씀해 드리죠. 그리고 우리 97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제3자를 끌고 오는 거예요. ask Jade 하는 것처럼 ask 대리님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3자 끌고 오는 것들 누구누구에게 물어보세요. 아니면 Jade should tell you. 제이드가 말해줄 거예요. 아니면 Jay should know. 제이드가 알 거예요. 이런 것들. 알겠죠? 자, 이번 달 시험 중에는 약간 이름된 나르심인가? 나르심인가? 나르심 요런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이슬람 쪽의 이름이 아니었나 싶은데 나르심 이런 또 이름이 나왔으니까 나르심 should know 이런 느낌. should know 나왔으면 앞에 내가 모르는 이름이더라도 어쨌든 이게 주어구나 라는 거 알겠죠? 같이 읽어주세요. 나르심 should know. 나르심 should tell you. 오케이. ask 나심. 오케이. 자, 그래서 요런 것들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해드린 것 우리 971님이 잘 올려주셨죠? Let me check. I'll find out. 오키토키. 자, 그래서 요런 만능 정답들은 우리가 매번 출제가 여러 가지로 돌아가면서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익숙하게 할 수 있도록 영상 잘 만들어 놓았으니까 왔다 갔다 또는 버스 기다릴 때 지하철에서 잠깐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제가 문제 하나를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문제 하나 들려드릴 테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 2개 버리고 하나 가지고 온다 라는 거 잊지 마시면서 문제 들어주시죠. 출발합니다. 잠깐 끊을게요. 소리가 너무 작았죠? 제가 아까 BGM 틀어놓느라고 소리를 좀 작게 해놔서 그러나 문제가 한번 나와버렸네? 더 좋은 상황. 오히려 좋아. 자, 그러면 1번 하나 풀어주시죠. Number 1. When do I have to hand in the assignment? A. I sent you an email about that. B. Then you can take down the sign. C. For roughly an hour. 오케이. Question 70. 어떻습니까? 자, 특히 의문사일 때 여러분이 when 그러면
시간 골라야지. where 하면 장소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딱딱딱딱딱딱 유형 정리가 그렇게 돼야 하긴 해요. 처음에는 언제 처음에는 초기 토익을 시작하는 초기에는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기다리면 안 되는 거죠.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따라해 주시죠. When do I have to hand in the assignment? 뭐라고요? When do I have to hand in? 다 같이 when do I have to hand in? 한 번 더 when do I have to hand in? 머릿속에 딱 들어왔으면 우리말로 자동적으로 출력이 우다다다 돼야 합니다. When do I have to hand in? 내가 언제 내가 해야 돼? hand in.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해드렸던 패러프레이징 주르륵 생각나세요? 그것까지 생각해 주시면서 when do I have to hand in? 제가 언제 제출해야 되죠?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When do I have to hand in the assignment? when do I have to hand in? A. 언제 제출? I sent you an email about that. 이메일 보냈어. B, Then you can take down the sign. take C. down the sign? 뭔 말이야 For 가져가? roughly an hour. 한 시간 Question 동안 71 말도 through 안 70. 되는 how long에 해당하는 정답으로 꼬시고 있구나. 답은 A 해주셔야 되겠죠. 잘하셨습니까? 오키도키 여러분 A 많이 올라왔어요. 칭찬 박수 쓰담 아주 잘했다. 자 그러면 1번 뭐라고요? 제가 언제 제출해야 되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또 금방 잊어버린 거 아니죠? 뭐라고요? 네, 여기까지 잘 들려야 되는데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요. When do I have to hand in? 그렇죠? 언제 제출해야 될까요? When do I have to hand in? 이었습니다. hand in, 제출하다. 언제 제출해야 될까요? 제가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 당신에게 이메일로 보냈어요. 그러니 check your email 하는 것과 똑같죠? 만능 정답, 돌려까기, 우회적인 정답이라고 말하는 애가 답으로 출제가 된 것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I'll send you email. 그러니까 뭔가를 물어보면 I'll send you an email. 이메일 보냈어요. 다 돌려막기 할 수 있는 거야. 이 돌려막기에 대한 만능 정답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Then you have to take down the sign. 그렇죠. 그러니까 sign을 take down, 내리세요. 이런 얘기니까 assignment, sign에서 발음은 가지고 좀 꼬셨는데 말도 안 되는 데 빼버렸고요. For roughly an hour. 뭐라고요? 대략 1시간 동안이요. 그러면 when은 시점을 나타내는 거니까 기간을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남의 정답 2개 빼고 정답은 A입니다. 두 번만 더 읽어주세요. When do I have to hand in? When do I have to hand in? When do I have to turn in? When do I have to send in? 다 뭐라고요? 제출하다 였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이었죠. Show your document 했을 때 show, present, submit, hand in, turn in, send in, give in 등등이 모두가 다 제출하다입니다. 라고 여러분과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래서 문제 하나를 풀어보았고요. 우리 시험 보신 분들이 없나요? 시험에 관한 얘기가 안 올라와가지고 문법적으로 roughly 위치가 맞냐고요? 네, for roughly an hour 상관없습니다. 얘는 부사이니까 어디든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for an hour, roughly 라고 해도 되고요. roughly for an hour 해도 됩니다. for roughly an hour 해도 되고요. 근데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면 어때요? 기분이 안 좋아. 중간에 들어가면 더 안 들려. 그래서 중간에 넣는 거예요. 뭐라고요? for roughly an hour, for roughly 2 hours. For roughly a day. 뭐 이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for roughly 사실은 앞에 많이 붙이죠. roughly for an hour. 이게 훨씬 더 입에 짝짝 잘 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러분이 잘 못 들을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저랑 같이 읽어주시면서 또 편안하게만 만들어주시면 굳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풀이 하나를 해보았고요. 자, 그러면 뭐 크게 어렵지 않았죠? 우리 만능 정답 다시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신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 2번, 3번 보이시죠? 여러분이 해석 좀 올려주실까요? 저 좀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여기다 기프티콘을 좀 걸어보고요. 자, 해석을 좀 정확하게 최대한 많이 세 문제 중에 최대한 많이 정확하게 해석을 하신 분께 기프티콘을 좀 드려서 또 오늘 동기부여를 잠깐 드리고요. 뭐 기프티콘 뭐 안 받으면 그만이지 하신 분도 있고 뭐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이 또 뭘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뭔가 생기면 또 하고 싶다라는 동기부여도 살짝 되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또 기프티콘을 선정해서 여러분께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의미예요.
문장이에요. 자, 1번부터 잘 써주셨습니까? The agenda is not completed yet. 2. Where are you going to plant the daffodil? Daffodils. Okay? 뭐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The key is under the doormat. 자, 이 해석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석이 막 어렵다의 문제는 아니고요. 얘네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시험에 그대로 나왔던 문장들을 좀 제가 변형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기는 한데 여러분이 뭐라고 해석이 좀 되시는지 어떻게 해석이 좀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 3개의 문장을 모두 다 올려주시면 좋겠다 해서 저는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오케이. 자, 안건이 완성되지 않았어. 안건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키는 바닥 깔개 아래에 있어. 키는 바닥 깔개 아래에 있다. 오케이, 좋아요. 어디에 수선화를 심을 거니? 완전 잘했어요. 그 식물은 어디 심을 건가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봅시다. 네네네. 자, 그럼 일단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까요? 1번에 The agenda is not completed yet. 이거 어떤 것에 대한 문제로 나왔었냐면요. 의문사 후에 대한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야? 그랬더니 아젠다가 아직 결정나지 않았어요. 이런 거죠. 그 아젠다를 맡아서 할 사람이 누구였으면 좋겠는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아서 아젠다가 완벽하게 완성되지 않아서 누가 맡아서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게 후에 대한 정답으로는 얼핏 보면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2개의 답을 잘 걸러내면 얘가 걸렸거든요. 이게 해석도 어려운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누구야? 이렇게 아직 결정 끝나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답이 아니다 라고 해석을 섣불리 하시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요, yet 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답으로 진짜 잘 나온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yet 나왔는데 답이야. 막 이렇게 아무것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찍으시면 안 되고요. 대신에 머리가 좀 이렇게 하얘지면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찍어야 되는 상황이다. 찍고 빨리 다음 문제 가야 된다. 그러면 yet, just 뭐 이런 단어들 있죠? 들어가고 고르시면 답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 정신 차리고 그 다음 빠르게 다음 문제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2번입니다. Where are you going to plant daffodils? 자, 일단 plant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심다잖아요. 동사니까. 그러니까 이 단어가 사실은 뭔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얘가 수선화가 맞습니다. 우리 WL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선화가 맞는데 이 수선화의 단어를까지 외워야 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plant 했으니까 심는다. 식물이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식물을 어디에 심을 건가요? 라고 말씀하신 8686님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서 8686님께 일단은 첫 번째 기프티콘을 드리겠습니다. 우와, 우와.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를 너무 거기에 찍혀가지고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겠다 하시는 것보다는 식물이구나. 동사를 가지고 유추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 어디다 심을까요? 수선화를?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The key is under the doormat. 얘가 question이었고요. 얘가 answer. 이렇게 답으로 연결됐습니다. 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얘가 답이다라는 느낌이 안 와요. 근데 중요한 거 뭐야? 나머지 2개가 진짜 말도 안 되거든요. 어디에 심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에 정말 말도 안 되는 2개의 보기가 있었기 때문에 빼고 나면 얘밖에 없었다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디다 심을까요? 그랬더니 심어야 할 곳의 열쇠가 도어 매트 아래에 있어.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2개가 막 딱 찰떡같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part 2는요. 찰떡같이 연결되는 애를 고르라는 게 아니에요. 답이 아닌 애들을 빼고 나머지를 네가 답으로 할 수 있는지 내가 지켜볼게.
이런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 항상 잊지 마시고 이거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두 개를 빼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만 보여드리니까 좀 헷갈렸던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좀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셨다면 혹시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daffodil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디다 심을 거야? 아, 그곳의 열쇠가 도어 매트 밑에 있으니까 네가 열고 들어가서 거기다 심어 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크게 돌리는 것들이 좀 쉽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해석 충전 파트 2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해석 아주 잘해주셨고요. 자, 그 다음 우리는 제가 또 해석을 정확하게 잘 써드렸으니까 또 한 번씩 보여드려야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후에 대한 답으로 나왔었고요. 어디에 꽃 심을 거야?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두 개의 답을 잘 빼고 나면 얘가 걸렸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Part 3, 4로 가셔서 시험에 나왔던 이 두 개는 바로 4월 15일 시험에 출제가 됐었고요. 이 두 개는 그전 3월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애들을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누구라고 합니까? Your laboratory 라고 했으니까 여자는 누굴까요? My article 이라고 했으니까 남자는 누굴까요? 답을 올려주시죠. 오케이, 기프티콘을 또 하나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는 8686님이 가져가실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여기에 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막간에 기다리면서 영단기 후기 게시판에 또 오늘 4월 15일에 해당하는 우리 배터리 적중 라이브의 수강 후기 평을 또 올려주신다면 그분에게도 제가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습니까? 연구원 나왔고요. 기자 나왔고요. 그 부서는 어디야? 비누공장 매니저 감독자. 오케이? 자, 그러니까 지금 sub production 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어딥니까? 라고 하는 834 문제입니다. 어딜 것 같다? 그걸 써주시는 거예요.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매니저, 다이렉터, 감독자 이런 단어들이 들려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누구야? 이 사람 누구야? 라고 했을 때 포괄적으로 쓰는 단어 알고 계신지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your laboratory 라고 했으니까 you 라고 했으니까 여자가 들었겠죠? 그럼 그 여자의 직업은 무엇인지를 써주시는 거고요. my article 이라고 했으니까 이번엔 my라는 표현을 썼죠? 그럼 이 남자는 또 직업이 뭔가를 써주세요 라는 것이 지금 제가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의 답변입니다. 오케이. 비누공장 매니저 감독자 써주셨고 방송국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자, soap opera라고 하는 거 있죠. soap opera. 그거 우리 드라마 영어로 soap opera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시리즈를 가지고 매일매일 하는 이런 뭐 주말 드라마나 아니면 월화 드라마나 뭐 이런 미니 시리즈보다는 매일매일 하는 거 우리가 soap opera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그거 sub production 때문에 그걸 생각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방송국이라고 쓰신 건가요? 맞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장, 감독자 뭐 요렇게 써주셔서 교수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sub production 일단은 production 이라고 했고요. 시험에 출제가 됐던 것은 말 그대로 비누 생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누 생산이니까 장소가 어디겠어요? manufacturing plant, factory, 공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정답이었습니다. soap opera라고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가벼운 내용을 담는 드라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요. 잦은 빈도로 연속극 쫙 진행되는 거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그 내용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방송국은 아니었어요. sub production 말 그대로 비누 생산 공장이어서 생산 공장을 뜻하는 manufacturing plant 그리고 factory가 정답이었고요. manager, director 그리고 supervisor 다 뭐야? 그쵸? 중간급 또는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감독관을 얘기하는데 이 단어는 살짝 여러분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custodian. 한 번 더. custodian. 오케이. 자, 그래서 custodian이라고 하는 단어가 관리인으로 출제가 되었으니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요. custodian.
custodian, 관리나 그래서 manager, director, supervisor 대신에 쓸 수 있는 단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로 이번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기는 하나 근데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 your 그리고 my 이런 부분입니다. 특히 파트 3나 파트 4에서 your laboratory, your article, my article 이런 거 잘 들으셔야 되는데 진짜 빨리 지나가거든요. 그 you가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언제? 영국 발음일 때 해주실래요? Your school, your college, 그죠? Your department, 아니고 your department, your article. Your laboratory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경비원과 동의어가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경비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당연히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건물 관리하는 내용이다. 그러면 동의어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그렇지는 않다.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요런 사람들이 나왔었고 전체적으로 보기에 이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생소한 단어라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주셔야 하겠다라는 취지로 여러분에게 갖고 온 거고요. 건물을 관리하는 내용이다. 그러면 그때 custodia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도 보기 중에 있다면 뭐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상황에 맞게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뭐 박물관을 관리하는 사람 custodian 이것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한번 여러분이 잘 봐주시고요. 자, 했던 얘기 그대로 you, my 이런 단어 잘 가지고 와서 여러분이 유추를 잘 해야 될 텐데 잘 써주셨습니까? 네, 자, laboratory 했더니 연구원 많이 써주셨어요. 근데 연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으니까 다행이죠. 보기 중에는 scientist, 과학자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laboratory니까 뭐 실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scientist가 출제가 됐고 그 다음 my article이니까 뭐라고요? 그쵸. 잡지 기자. journalist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자, journalist. 기자 맞춰주신 분들은 오케이 많고요. 그래서 또 여러분의 채팅창을 살펴보면 제일 많이 맞춰주신 분은 공장, 연구원, 기자 이렇게 써주신 2504 끝자리 2504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2504님 지난주에 제가 혹시 드렸으면 말씀해 주세요. 다른 분도 또 이렇게 돌아가면 좋으니까 그래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게 아니다 하면 그대로 2504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렇게 중요한 거 뭐야? you, my 이런 게 잘 안 들리니까 하지만 걔가 굉장한 팁을 가지고 있어요. my article, your laboratory. 오케이? 잊지 마시고 잘 잡아낼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 충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1번, 2번, 3번. 이거 뭐야? 아까 나왔던 거 또 나왔어. 1번, 2번만 보겠습니다. To assure listeners about changes. To dismiss concerns about changes. 이 두 개의 해석을 좀 해주실까요? 이거는 시험에 나왔던 화자의 의도 문제 있죠? 화자의 의도 문제를 가지고 패러프레이징을 한 부분이었고요. 여러분들이 보기의 해석을 좀 제대로 잘 해주셔야 한다라는 취지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해석 충전. To assure listeners about changes. To dismiss concern about changes. 이 두 개의 해석이 제대로 잘 되시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고요. 오케이. To assure 하는 건 뭐예요? 확신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누구에게 확신을 줘? 청자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무엇에 대해서? 변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청자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to assure listeners 그렇죠? 듣는 사람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라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시는지를 좀 알고 싶거든요.
오케이? 우리 WL님 변경에 대한 우려를 표출하기 위해서라고 써주셨어요. 변화에 대해 청자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오케이? 1번 아주 잘 써주셨고요. 잠깐 더 기다리겠습니다. 2번의 해석 조금 여러분이 dismiss를 뭐라고 해석하시는지 좀 보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라이브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걸까요? 라이브가 30분이 넘어가면 좀 지루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30분 정도로 맞춰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30분이 정말 빨리 가서 이미 35분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지금 문제를 좀 준비했는데 이 문제는 그 다음 우리 라이브로 좀 미뤄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해석 충전까지 그리고 패러프레이징까지 여러분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저랑 정리를 할 건데 저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다? 요거의 해석을 좀 기다리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to assure listeners 확신을 주기 위해서라고 해석 잘 하셨고요. to dismiss concern. dismiss가 뭐예요? 자, 우리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 군인 부대 쫙 모여 있어요. 그럼 dismiss 이런 뭐다? 해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해산이라고 하는데 걱정을 해산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걱정을 해산한다. 저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해고하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dismiss가 fire, sack 뭐 이런 표현과도 똑같이 쓰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표현으로 쓰일까? 떨쳐버리다. 오케이. 나와요. 좋아요. 자, 그러면 해산시키다 할 때도 dismiss를 쓰고요. 그리고 또 방금 제가 뭐라 그랬죠? 그쵸? 뭔가 이렇게 사람을 해고하다 할 때도 dismiss를 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걱정을 떨쳐내다? 걱정을 떨쳐내다는 건 뭐예요? 아주 잘하셨어요. 2504님. 오늘 제가 기프티콘을 드릴 이유가 아주 충분하군요. 변화에 대한 걱정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dismiss가 생각이나 느낌을 떨쳐버리다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로 우리가 타동사로 묵살하다라는 뜻이 있고, 생각을 떨쳐버리다 있고, 다음에 해고시키다라는 뜻이 있고, 해산시키다 이런 뜻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to dismiss concern 뭐라고 해석한다? 걱정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그래서 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이번 시험에 Part 4도 어려웠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기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과 함께 해보았습니다. 오케이, 문제는 다음 주로 저랑 조금 미뤘으면 좋겠다 이고요. 패러프레이징만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한 패러프레이징 뭐라고요? postpone, delay, push back, put off 입니다. 자, Dr. Song has offered to postpone the convention. postpone, 미루다, 연기하다. 다시 네 개요. postpone, delay, push back, put off. 뭐라고요? postpone, delay, push back, put off. 그리고 사임하다, 사직하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아까 해고하다에 dismiss fire가 있었고요. 그다음 지금은 step down. 그 포지션에서 걸어 내려온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직입니다. 그래서 step down, resign, leave, 떠나다, 그리고 give my notice 이렇게도 써요. give your notice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 notice는 통보하다라는 뜻이 있죠? 아래 거와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give her a notice, give Jade a notice 이러면 제이드에게 통보하다, 제이드에게 예고하다 라는 뜻이 되지만 give my notice, 나의 노티스를 누군가에게 주다 라고 하는 건 무슨 표현이다?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he gave his notice, 이렇게 쓸까요? he gave his 2 months notice today. 이렇게 해볼게요. He gave his 2 months notice today. 무슨 말이야? 그는 오늘 2달 후에 그만둔다고 얘기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he gave his 2 months notice today. 오늘 그가 그만둔다고 얘기했어요. 2달 후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his는 누구야? 그렇죠? 주어와 동일한 주체가 되겠죠? He gave his 2 months notice. 2달 후에 그만둔다고 얘기했어요. 라고 이해하시는 겁니다. 오키도키. postpone, delay, push back, put off. 다 연기하다,
미루다 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패러프레이징 쉬운 거지만 또 잊어버릴 수 있는 애들 여러분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하신 40분 어떠셨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 저와 함께 하신 4월 18일 라이브 영단기 수강 게시판에 날짜와 함께 써주시면요. 또 여러분에게 시원한 드시면서 공부하시라고 기프티콘 보내드리고요. 오늘 받으실 기프티콘 선정자는 8686님 그리고 2504님입니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다음 주는 제가 일이 있어서요. 다음 주는 개인적인 일로 요 11시 수업을 좀 미루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수업이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4월과 5월 수업이 언제 있는지는 제 공지 게시판에 올려놓았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또 여러분 제 카카오톡 제이드 김쌤 인강 질문 상담 카카오톡 방에 와 계시면 제가 언제 라이브 수업한다는 거 항상 말씀드리니까 잊지 마시고요. 자, 놓치신 분들 앞부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 제이드김 TV 유튜브 채널에 바로 올려놓을 테니 또 같이 앞에서부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도 수고 너무너무 많으셨고요. 8686님 이메일 보내주셨으니까 2504님도 이메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빗길에 조심하시고요. 꽃가루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제발.